버튼 하나 추가하기 그리고 경멸의 시선. 기획서입니다. 가 아니라 요청서입니다. 라고 말했다. 첫 업무는 어드민 메뉴에 버튼 하나 추가하는 것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걸 간단한 수정이라고 불렀다. 기획자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맡은 첫 미션이기도 했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켰다.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었다. 저장 버튼 하나, 설명은 한 줄, 그걸 파일로 저장해서 개발자에게 넘겼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이게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말끝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기획서 드릴게요. 가 아니라 요청서 드릴게요. 내가 한 건 그냥 부탁이고 진짜 일은 개발자가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은 셈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겸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기 방어였고 오히려 나를 더 싸구려로 만드는 말버릇이었다. 그 버튼을 구현해주던 개발자는 경력 5년 차였다. 사수도 없던 나에게 사실상의 첫 파트너였다. 내가 세부 설명을 빼먹어도 그는 알아서 다 만들어줬다. 버튼 동작, 팝업, 저장 처리, 검증까지. 나는 착각했다. 이 개발자분은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나를 이해해주시는구나. 하지만 그에게 나는 챙겨줘야 할 후배가 아니라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귀찮은 의뢰자에 가까웠다. 그는 단지 내가 시킨 대로만 하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 일이 꼬이기 싫어서 알아서 한 것이었다. 테스트는 간단했다. 버튼을 누르니 팝업이 뜬다. 값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니 저장되었습니다. 알럿이 떴다. 끝. 오, 잘 되네요. 라고 말하고 나는 배포 요청을 올렸다. 개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근거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정도면 됐지. 첫 업무치고는 괜찮게 마무리한 거 아닌가. 다음 날 CS 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예의가 있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항해 전화였다. 어제 배포한 기능인데요. 버튼 누르니까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즉시 개발자 자리로 달려갔다. 어제 기능 그거요. 누르면 기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데요. 개발자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경우는 생각 못했는데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기획서에 없었잖아요. 정지 화면처럼 시간이 멈췄다. 그날부터 무한 수정이 시작됐다. 예외 케이스 하나를 추가하면 그 옆에서 또 다른 예외가 등장했다. 이건 관리자 계정일 때만 보이게 해주세요. 권한이 없는 사람은 버튼 자체가 안 보여야죠. 로그는 남나요? 배치랑은 어떻게 연동돼요? 여기서 저장하면 저쪽 목록이랑 값이 다르면 안 되죠. 매번 수정 요청이 올라갈 때마다 부서장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건 왜 처음부터 생각 못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생각하기가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파고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였다. 백오피스에서 기능 하나를 수정한다는 건 사실 메뉴 하나 바꾸는 일이 아니다. 사용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배치 스케줄, 외부 시스템 연동, 장애 시 롤백 케이스까지. 이걸 다 파악하고 정리하려면 최소 며칠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팀은 매일같이 말했다. 이 정도는 빠르게 가시성부터 만들어야죠. 그것까진 지금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죠. 그래서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처리했다. 눈앞에 있는 화면, 버튼, 팝업, 저장.
당장 욕먹지 않으면 그만이고 큰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다. 욕도 먹었다. 그리고 그 욕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록처럼 남았다. 상급자들은 조용히 나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일 하나 맡기면 끝까지 못 가져가는 사람. 디테일이 약한 기획자. 개발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보고체계나 인사평가표에 그렇게 적힌 건 아니지만 내 이름 옆에 그런 태그가 붙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게 오는 일은 애매한 수정. 누군가 하긴 해야 하는데 굳이 잘할 필요는 없는 과제가 많아졌다. 그냥 버튼 하나였는데 그 버튼이 내 커리어의 라벨을 바꿔 놓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무한 수정한 건 기획서가 아니었다. 내 사주팔자였다. 한 번에 제대로 보지 않으니 인생이 계속 수정을 요구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단 해보고 틀리면 고치자는 말은 팀장 입장에서는 유연해 보이는 슬로건이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계속 욕먹으면서 배워라 라는 저주에 가까웠다. 어느 시점쯤 아마도 또 한 번 야근하고 집에 돌아가던 밤이었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투덜거렸다. 처음에 이런 건 가이드를 좀 주셨어야죠. 이 정도 범위는 봐야 한다. 이런 거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가이드는 무슨 가이드예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기획자는 알아서 해야죠. 그게 기획자거든요. 그 말은 그날 밤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기획자는 알아서 해야죠. 말만 들으면 멋있다. 주도적인 전문가의 이미지. 프로의 세계. 하지만 실제로 그 문장은 이렇게 번역됐다. 우리는 너를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다. 우리는 책임질 가이드를 줄 생각이 없다. 실패하면 내 탓이다. 중간 규모 회사 2년, 중견기업 계열사 6년. 그 사이 수많은 버튼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다. 파편화된 스토리보드, 이매지너, 이매저네이티브, 기획.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는 말버릇. 처음엔 나도 개발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개발자에게 휘둘리고 일정에 끌려다니고 부서 내 비주류로 밀려났다. 그리고 다들 없는 자리에서 기획자들끼리 내 얘기를 했다. 쟤한테 맡기면 항상 뭔가 빠져. 정리는 본인이 안 하고 개발자한테 미루더라. 연봉 4,500만원 중견기업이라는 야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다. 바깥 세상은 더 치열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여기서라도 버티면 언젠가 인정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 울타리 안에서조차 나는 버튼 하나 제대로 설계 못하는 기획자 정도의 포지션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때의 나는 현대 기업의 용어 인플레이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회사 안에서 오가는 단어들은 화려했다. 로드맵, 비즈니스 임팩트, 데이터 드리븐, 오너십, 엔드-투-엔드. 하지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그 모든 용어를 뒤집어 놓으면 나오는 민낯과 가까웠다. 도메인 이해 없이 화면만 봐도 돌아가겠지 하는 아니야.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냥 요청 정도로 축소된 자기정의. 연봉과 직함으로 버티는 자존심.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건 거의 없는 실력.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버튼 하나였다. 버튼 하나 추가하라는 말에 나는 그냥 요청서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누구도 가이드를 주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에게도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30대 중반의 기획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버튼 하나일지라도 그 버튼이 당신을 설명한다. 요청서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회사는 기꺼이 당신을 요청 처리자로 소비한다.
기획자는 알아서 해야죠. 라는 말을 그대로 삼키는 순간, 당신의 실패는 구조가 아니라 성격 탓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실력이 용어나 직함보다 중요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막상 그 실력을 증명할 만한 한 장의 설계서, 한 번의 배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몇 년을 버틴다. 나는 버튼 하나에서부터 무너졌다. 그리고 그 버튼 위에 쌓인 수많은 기획자답지 못한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걸 운명 탓, 조직 탓, 정치력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도 많다. 하지만 최소한 이 한 가지는 인정한다. 그때 기획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한 내용을 채우려고 최소한 한 번은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파고들어 봤어야 했다. 그게 안 된 채로 맞이한 9년 차의 현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버튼 하나라도 내 삶처럼 다뤄라. 안 그러면 내 삶이 버튼 취급받는다.